자, 통계. 오늘 나가는 걸로, 오늘 나가는 걸로는 숙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라는 내용의 전반적인 얘기를 할 거야, 그냥. 오케이? 됐니? 통계가 뭔지에 대해서. 잘 들어. 통계가 뭐야? 니네가 알고 있는 통계가 뭐야?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통계를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해봐. 그래프를 안 그리면 통계가 아니야? 응? 통계를 낸다는 게 뭘 한다는 거야? 통계를 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 그게 무슨 행위를 하는 거냐고. 책에 써 있어? 책에 통계 내용이 없는데. 어? 통계 단어가 안 나와. 어? 내가 잘못 뽑아줬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잘 뽑으셨는데. 아니 그게 아. 어려운 말밖에 안 나온다. 아, 깜짝 놀랐잖아. 뭘까요? 통계가. 값을 조사해서 어? 값을 조사해서 평균. 값을 조사해서 평균 내는 거. 자, 헤이, 들어. 통계를 낸다는 건 첫 번째, 통계를 내는 건 자료를 수집해. 오케이? 어떤 내가 궁금한 게 있고, 그것에 관한 자료를 막 수집해. 됐어? 두 번째, 자료를 수집하면 그 다음 뭐 할까? 자료를 수집했어. 모았어. 그 모은 자료를 뭐 할 거야? 아니야. 정리. 그치, 정리부터 하고. 오케이? 자료를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정리할 거야. 돼? 그리고 나서 정리된 자료를 갖고 뭐 할 거라고? 뭐 할 거라고? 오케이. 자료를 분석할 거야. 돼? 자료 분석해서 뭐 하게? 자료 분석해서 뭐 하게? 자료를 분석했어. 그 다음 뭐 할 거야, 이걸 갖고? 그놈의 그래프 진짜. 결과 도출. 그러니까 오케이. 분석을 했다는 게 그 결과가 도출됐다는 얘기잖아. 분석이 완료됐다는 건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끝이야? 그치. 그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도출된 결과를 갖고 뭔가를 써먹겠지. 돼? 되니? 이런 과정을, 이 전체 과정을 통계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되니? 자, 다행히 우리는 자료를 수집하진 않아요. 되니? 우리한테는 수집된 자료를 나한테 줄 거야. 알겠지? 되니? 이 중에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여기야. 왜냐면 대충 모아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그 1940, 20년대, 30년대? 미국 대통령 선거 한 3, 40년대쯤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 되니? 그때도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었거든. 여론조사라는 회사들이 있었어. 오케이? 그, 걔네는 저게 보수 정당이 공화당. 그러니까 걔네 양당제잖아. 공화당이랑 민주당. 진보 쪽이 민주당. 지금 공화당이지. 트럼프가. 오케이? 이게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거야, 그때. 거의 대다수의 그 통계 내는 회사들이 공화당의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 한 회사만 민주당의 후보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 딱 한 회사만. 결과를 까보니까 실제 선거를 이뤘을 거 아니야. 치렀는데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거야. 다 난리가 났어. 막 신문에 나고 막 뉴스에 나고 막 난리가 났어. 당연히 공화당 후보가 될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했던 거야. 됐니? 뭐가 잘못됐냐면 저 수집이 잘못됐어. 여론조사를 할 때 수집이 되게 잘못됐었어. 왜냐면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전화로 조사한 거야.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라고 조사를 한 거야. 근데 시대가 지금 30년대, 40년대란 말이야. 그 당시에는 모든 가정에 전화가 있지 않았어. 즉, 무슨 얘기야?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 좀 산다 이거야. 오케이? 주로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성향이 뭐해? 보수적이거든. 그러니까 과표집된 거야. 근데 이 회사는 그냥 직접 일일이 1대1 사람들 만나서 물어봤던 거야.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회사가 되게 작은 회사였거든. 여기에는 그 자본력이 엄청난 회사들이 되게 많았고, 걔네가 싹 다 망했지. 이 회사가 우뚝 올랐었어. 그 회사가 뭐야? 갤럽이야. 니네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특히 막 선거 때 보면,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라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거의 그 여론조사 쪽은 갤럽이 다 먹었거든. 미국 먹고 전 세계적으로 먹고. 됐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료 수집하는 건 전체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거에 되게 까다로운 게 예를 들어 세대별로 나눠야 돼. 20대, 30대, 40대 세대별로도 나누고 성별, 남녀 비율로도 나누고 또 하나 지역별로도 나눠야 되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라고도 나눠야 돼. 그걸 다 나눴을 때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 예를 들어 20대 여자 중에서 경기도에 살고 재산 수준이 이 정도인 사람, 이 전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프로에 해당하니까 되니? 그러면 이런 사람들 중에는 몇 명만 조사를 하자. 예를 들어 1000명을 조사한다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은 경기도에 사는 여자 중에서 20대고 재산 수준이 이 정도인 사람을 예를 들어만 3명만 조사를 딱 넣을 거야. 그걸 딱 다 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려워 사실 수집이. 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행히. 우리한테는 수집된 자료를 줘. 알겠지? 돼? 되니? 자, 그리고 나서 그 수집된 자료를 뭐 할 거야? 정리할 거야. 되니? 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제일 처음 배운 자료 정리 방법 뭐야? 초등학교 때 배우거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나 그럴 거야. 제일 처음 배운 자료 정리 방법. 어, 어릴 때 공부 좀 했네? 줄기 잎그림이라고 기억나? 영인 알아 몰라? 처음 들어? 알아 몰라? 알아?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면 배웠으니까 알죠. 네가? 티가라뇨. 도은성 알아 몰라? 네? 아, 아는 척하지 마. 모르잖아. 예전에 몰랐다 했다가 엄청 맞아가지고 알겠어. 아 그래? 누구한테 맞았어? 쌤, 아 나야? 자, 줄기 잎그림이라는 게 있었어. 뭐냐면 막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어. 예를 들어 뭐 12, 13, 13, 14, 15, 21, 23, 27, 28, 31, 34, 37, 뭐 이렇게 있어. 큰 단위를 기준으로 쓰는 거야. 1, 2, 3, 3, 4, 5. 10의 자리가 1인 놈들. 2, 1, 3, 7, 8. 그죠? 3, 1, 4, 7 이렇게 됐죠. 됐니? 큰 단위를 줄기, 작은 단위를 잎. 여기서 쭉 쓰는 거야.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 줄기 잎 그림. 돼? 그 다음 배웠던 거 기억나? 그 다음 배웠던? 정리하는 방법? 아니, 무슨 다 그래프 무새들이야? 뭐만 하면 그래프래. 아니야. 응? 거기서 1등이 거에서 1 되는 게 뭐야? 아, 그 전에, 미쳐서 어, 표. 무슨 표? 도표. 도수분포표. 오케이? 막 이런 거 했었지. 뭐 예를 들어, 애들의 신발 사이즈 210부터 215까지 몇 명, 215에서 220까지 몇 명, 뭐 이렇게. 학생 수, 여길 뭐, 계급, 이걸 도수, 그쵸? 되니? 이게 신발 치수가 계급, 맞아? 그래서 총합 몇 명 썼던 거, 기억해요? 돼? 그걸 도수분포표라고 불렀죠. 되니? 도수분포표에서 뭐가 있었어? 이걸 정리한 게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었어. 그걸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쭉 나타냈던 거. 기억해? 됐니? 그리고 또 그걸 히스토그램을 또 정리했던 게 뭐가 있었어? 히스토그램을 또 정리해. 헤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명 이렇게 하잖아. 이게 히스토그램이잖아. 맞아? 왜 이렇게 있었으면. 요 가운데 점들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끝에 놓고 요렇게 있는 이걸 뭐라 불렀어? 막대기. 겠냐고! 이런 걸 했던 건 기억나? 그지? 얘 이름이 뭐 빨리 얘기해 윤주. 수분포 메థ드. 아니야.
어? 아니야. 도수 분포 뭐뭐뭐야. 그래프 아니라고. 도수 분포 땡땡땡이라고. 뭐야? 땡땡땡. 땡땡땡. 아, 그치. 오. 저기 뭘 오야 찍은 거잖아. 같은 거 찍은 거잖아. 아니 막 그렇게. 오케이? 또 도수 분포표를 이용하는 다른 방법? 아까 네가 얘기했던 더해서 1되는 더해서 1 되는 거 뭐라고? 절대 뭐.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뭐? 그치. 절대가 아니라 상대지. 상대 도수 분포표. 상대 도수 분포표 기억나? 그러니까 막 아까처럼 여기 계급 몇에 몇 명, 계급 몇에 5명, 계급 몇에 3명 이렇게 있었으면 도수가 총합이 15잖아. 아이 몇이야? 맞지? 그럼 상대 도수는 15분의 7, 15분의 5, 15분의 3. 전체 도수로 각 도수를 나눈 거. 그게 상대 도수. 됐니? 그러니까 비율을 보겠다는 거지. 수가 아닌 비율을 보겠다는 거. 여기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겠다는 거야. 이걸 상대 도수라 부르는 거야. 상대 도수의 합은 항상 몇이고? 1이고. 됐니? 이렇게 정리하는 법이 있었다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돼?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얘네들은 중등이야. 되니? 고등은 두 가지를 배워. 두 가지를 배워. 확률 분포표라는 게 있어. 돼? 되니? 근데 사실 얘랑 같은 얘기. 상대 도수란 말을 고등학교 땐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되니? 그리고 보통 근데 이렇게 써. 헤이. 이렇게 표현을 해. X. 별량이라고 해. 됐어? PX. 확률이야. X1의 확률, X2가 나오는 확률, 돼? 뭐 XN이 나오는 확률, 돼? 확률의 합 1. 이렇게 쓸 거야. 잠깐만. 별량이 뭐야? 별량이 뭐야? 별량이 뭐야? 빨리 대답해. 별량. 변하는 양. 오케이? 이라고 보통 써 있어 다. 오케이? 교재에. 이거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렇게 기억해. 자료에서 출현하는 값이야. 오케이. 아, 그러니까 변하는 양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저렇게만 알고 있으면 헷갈린다고. 뭐가 변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료에서 출현하는 값이야. 그걸 쭉 나열한 거야, 알겠지?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이거야. 자료에서 출현하는 값들이야. 그게 나오는 확률들이야.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헤이, 이런 거야. 우리 저기서 우리 성적에서 됐니? 90점부터 100점까지 그냥 100점이라고 할게. 80점에서 90점까지를 그냥 90점이라고 할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70부터 80까지를 80, 60에서 70까지 70. 됐어? 됐냐? 됐어? 그러면 70점이 몇 명 있어? 2명 있어, 그지? 됐어? 80점 몇 명 있어? 아니요. 1명 있어? 어. 2명이야? 누구랑 누구야? 이거랑 아니지. 아니지. 나 90점. 나 그게 없는 거 아니야? 없어? 0명이야? 남자. 저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 1명? 80에서 90점은? 중에 봐. 2명이야? 돼? 90에서 100? 세 명. 3명. 총 몇 명? 8명. 합. 되니? 이게 별량이야. 별량 X야. 됐어? 이게 도수야. 이걸 F라 그럴 거야. 되니? 근데 도수가 아니라 상대 도수, 즉 확률로 보면 8분의 2,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지. 이게 P인 거야. 이렇게 확률로 쓴 거. 별량 X인 거고. 자료에서 출현하는 값이야. 됐어? 이해가? 출현하는 값들이 이게 별량. 그게 나오는 확률들. 이렇게 쓴다고. 요게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확률의 합 1인 거죠. 항상 1이겠다, 그지? 되겠니?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잠깐만. 자, 얘는 별량이 이산적일 때 요렇게 정리를 해. 이산적이라는 게 떨어져 있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어져 있지 않아. 같은 말 연속적이지 않아. 별량이. 돼? 되겠니? 아까 얘들아 봐봐. 아까 우리 옛날에 이거 기억나? 계급, 도수 해서 예를 들어 신발 치수를 보면 되니? 220에서 230, 230에서 240, 240에서 250, 뭐 250에서 260, 260에서 270 이렇게까지만 볼게. 되니? 뭐 1명, 2명, 3명, 4명, 5명 대충 할 거야. 됐지? 총합 15명. 되니? 이때 얘들아 평균 내라 그랬어. 기억나? 평균 어떻게 냈었어? 계급 값이라는 게 있었어. 기억나? 계급의 평균, 처음과 끝값의 평균 225, 235, 245, 255, 265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한 다음에 전체 10으로 나눴던 거 기억하니?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잠깐만. 이렇게 평균을 했단 말이야. 잘 들어. 야, 220부터 230 애들이 다 모두 225야? 아니잖아. 맞지? 맞냐? 이걸 지금 우리식 때 방금 했던 식으로 하면 별량을 225, 235, 245 이렇게 간 거야, 그지? 15분의 1, 15분의 2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갔다 이거죠. 별량 곱하기 확률, 별량 이렇게 갈 거라고. 됐니? 됐니?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다 원래 얘는 아니잖아.
맞지? 그냥 그렇게 뭐 한 거야. 가정하고 푼 거야, 사실. 중학교 때는. 이산적이다, 연속적이다 말을 잘 못하니까. 그 개념이 없으니까. 어려서. 됐니? 그러면 원래 여기서 출현하는 값들은 사실 연속적이라고. 그래프로 봤어야 된다고. 됐니?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값들을 이산적이라고 얘기할 거야. 이어지는 값들을 연속적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됐니? 그러면 잘 봐. 별량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값들, 이산적인 자료라면 표로 이렇게 만들면 돼. 알겠지? 되니? 근데 만약 별량이 연속적이야. 되니?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려. 되니? 이렇게 별량이 이산적일 때 요 새끼를 다른 말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해. 되니? 연속적이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해. 됐어? 되니? 들어. 별량 X야. 되니? 근데 별량이 나타나는 양상이 연속적이었어. 오케이? 그럼 그래프를 그릴 건데 X축이 별량축이야. Y축 있지? 이게 확률 밀도축이야. 되니? 확률 밀도 함수가 몰라. 대충 있었나 보지. 몰라 나도. 뭐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겠죠. 오케이? 대충 그린 거야 얘는. 별량이 뭐 예를 들어 A부터 B까지 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대. 되니? 잘 들어봐. 일단 첫 번째.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지. 맞아? 그럼 밀도 또한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죠? 되니?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 되니? 밀도는. 그러면 요 밑에는 안 그려지지. 요 밑에는 안 그려져야 돼. 그려졌다는 건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었다는 얘기야. 두 번째, 확률의 합은 몇이라고? 확률을 다 더하면 몇이야? 1이지. 맞아? 헤이, 헤이. 아까 살짝 봤어. 등차 수열, 합. 됐니? SN, 맞죠? DN 플러스 K, 2분의 DN 제곱 플러스 TN, 맞지? 얘를 뭐 하면 적분하면 이 새끼가 나왔죠. 오케이.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별량이 A부터 B까지라며. 됐니? 집중해. A부터 B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1일. 돼? 적분 더했다 이거야. fx라는 놈을 더했다 이거야. 다 더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됐니? A부터 B까지의 모든 값들을 여기 값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니야. 이 값들을 다 뭐 했어? 더했어. 적분했어. 그러면 1이야 라고 읽는 거. 오케이? 됐니? 오케이. 표정 괜찮아 돼. 왜? 안 나와. 안 나와. 개념만 그냥 알아두라는 거야. 안 나와 지금. 요 교육과정에서. 옛날엔 나왔어. 옛날엔 한때
그러니까 그 책, 우리 그 과목명이 지금은 뭐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였잖아. 그잖아. 옛날에 한때 교재 이름 뭐였냐면 문과 애들은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고 배웠어. 거기에 한 권을 더 배웠어, 이과 애들은. 적분과 통계라고.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때 한창 뭐가 중요했냐면, 그때 당시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고 교육과정 당시에 빅데이터였어. 옛날에 어릴 때 들어봤었지. 막 뉴스에서 빅데이터 하는 거. 실제로 그 빅데이터라는 이 단어를, 타이틀을 놓은 학과들도 아직 좀 남아있어. 각 대학들에.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엄청 그게 발전한 게 AI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되게 강조하고 싶었던 때인 거야. 이게 미래에 정말 중요한 얘기일 거다. 근데 요 얘기가 미적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미적분을 배워서 통계까지 완전히 이해를 하자라는 게 그때 당시의 교육과정 주제였어. 그때는 그래서 통계 얘기에서 적분이 막 들어왔었어.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뭐 애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이해를 못하는구나 해서 다시 스플릿 했는지 모르겠는데 스플릿 됐어. 적분과 통계가 분리가 됐어 아예. 그래서 통계 문제에서 적분이 나오진 않아. 근데 가끔 좋은 교과서에는 써 있어. 막 마지막에 뭐 역량 키우기 막 이런 얘기에 요 얘기가 있어. 사실 이게 적분과 관련돼요라고. 오케이? 됐니? 자, 어쨌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이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배울 겁니다. 알겠죠? 딱 두 개만 배워요. 확률 분포표, 확률 밀도 함수. 두 개. 알겠죠? 잠깐만. 헤이, 들어봐. 아, 적분은 몰라도 되는데, 들어. 저 적분이 의미하는 바가, 저 적분값이 의미하는 바가 요 넓이거든. 저 적분 계산을 했다는 건 이 넓이를 구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니? 헤이, 적분은 안 나와. 적분은 안 나와. 대신 넓이가 몇이란 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1이란 건 나올 거야. 다시. 넓이가 1이란 건 나온다면 적분은 안 나와. 결론. 뭐? 그래프와, 헤이, 잘 들어. 함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가 1이라는 걸 이용하는 문제는 나올 거야. 돼? 되니? 근데 이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요 적분한 행위야. 되니? 세 번째, 근데 적분은 안 나와. 결론. 어? 그치. 이 함수가 곡선이 아니야. 우리한테 나오는 건 이런 직선이야. 그러면 이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 사다리꼴. 혹은 뭐 삼각형. 이런 건 구할 수 있잖아. 직선 형태로 나올 거야. 알겠니? 그건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건 문제에서 나와.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적분을 하지 않아도 나는 저 도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이런 얘기들이 등장할 겁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자료를 뭐 하래? 분석하래. 자료를 정리했어. 표를 만들었어. 혹은 그래프를 그렸어. 되니?
정리한 자료를 분석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분석한다는 건, 헤이, 일단 첫 번째는 이 얘기가 있을 수 있어. 자료가 가지는 어떤 정체성을 파악한다는 얘기 아닐까? 결국 분석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김태랑을 분석할 거야. 되니? 그럼 저 새끼가 어떤 성격,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파악한다는 얘기잖아. 맞아? 되니? 그럼 예를 들어 김태랑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고 싶어. 무슨 짓을 할까? 무슨 짓을 할까? 정성적인 거 말고 정량적인 걸 봐봐. 저 새끼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내가 파악을 할 거야. 뭐 하겠냐? 어? 시험 봤겠지. 시험 보고 그 결과를 뭐 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를 평균 내볼 거야. 오케이? 이 새끼가 평균이 몇 점이네? 이 새끼 좀 치는데? 아니, 저 병신. 이런 거 결정할 거 아니야. 되니? 여기서의 평균이라는 게 결국 이 자료의 성격을 말해주는 값 아닐까? 되니? 자, 다시. 자료를 분석한다는 건 이 자료가 가지는 성격을 파악한다는 거야. 성질을 파악한다는 거야. 됐니? 그럼 이 성격을 말해주는 값을 나는 도출할 거야. 되니? 그걸 뭐라 부르냐면 중3 때 배웠죠? 대표값이라 불러. 대표값을 구할 거야. 되니? 중3 때 대표값 세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평균. 두 번째 뭐? 최대. 옳지. 최빈값. 또 중앙값.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평균은 다 더해서 그쵸. 그 개수로 나누는 건 알 거고. 최빈값이 뭐였어? 그치. 자료에서 가장 많이 출연한 값. 돼? 중앙값은? 응? 중간. 작은 값부터 쭉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값.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자료가 있어. 이 값들이 있어. 그럼 가운데가 세 번째잖아. 근데 여섯 개가 있으면 가운데 두 개. 그치. 세 번째와 네 번째 값의 평균. 그걸 중앙값이라 불렀죠. 되니? 평균이 있잖아.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왜 굳이 중앙값 또는 최빈값을 써? 중앙값은 왜 써요, 그러면? 그냥 다 더해서 나누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자료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가운데 값을 그걸 대표값이라고 대신 불러? 이런 거야. 여러 번, 그러니까 항상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내가 두목이야. 김태랑이 내 쫄이야. 우린 도둑이야. 됐어? 어떤 마을을 털 거야. 돼? 되니? 근데 먼저 시켜. 내가 김태랑한테. 왜 난 양심이 있거든. 가난한 마을은 안 털 거야. 됐어? 김태랑한테 시켜. 야, 이 동네 사람들 평균, 그러니까 재산 수준 좀 알아봐. 그래서 막 알아왔어. 김태랑이 평균을 내왔어. 이 사람들 한 달 평균적으로 한 2천만 원 버는데요? 오씨, 존나 잘 버네? 부자 동네다. 털자. 갔어. 밤에, 새벽에, 어느 집을 들어갔어. 웬 멸치 새끼가 자고 있어. 좋은 성형. 이 새끼는
곧 있으면 뒤질 것 같아. 오씨, 아, 이 집은 좀 가난한 집인가 보다. 이 중에서. 됐어? 그 옆에를 갔어.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방에. 불이. 정윤호네야. 걔 패인 새끼가 새벽 내내 게임하고 있어. 막 집도 막 존나 어지러워. 집도 안 치워. 존나 지저분해. 이 집도 잘 사는 집은 아닌 것 같아. 나왔어. 허탕을 쳤지. 김태랑한테 존나 뭐라 그래. 야, 이 동네 잘 사는 거 맞아? 막 이제 알고 봤더니 사실 그 마을은 딱 들어봐. 듣기만 해봐. 그 마을에 좋은 성이 살고 정윤호가 살아. 그지 동네. 근데 어떻게 2천만 원을 벌어? 이재용이 살고 있었던 거야. 갑자기 수익이 딱 확 오르죠. 그러니까 한 명이 졸라 잘 벌어서 나머지들의 평균을 확 올려줄 수 있잖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평균의 의미는 없죠. 맞잖아. 그런 게 문제가 돼. 평균이 대표값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때야. 그럴 때 중앙값을 써. 오케이? 됐니? 최빈값은 최빈값은 대표값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오케이? 자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활용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를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최빈값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 대표적인 거 뭐? 오케이. 신발가게 사장이었던 거야. 사람들의 평균 치수는 중요하지 않아. 되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치수가 뭔지가 궁금해. 최빈값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되니? 근데 헤이 대표값만으론 이 자료의 성격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 되니? 자, 예를 들어 봐봐. 윤지우의 성적을 판단하고 싶었어. 되니? 평균이 85래. 아, 이 새끼 공부 좀 하네. 잘하네. 오케이? 내가 그래서 전과목 과외하러 들어갔어. 오케이? 들어봐. 첫 시간 수학을 가르쳤어. 아, 이 새끼 존나 열심히 안 들어. 존나 꺼드럽대. 왜? 존나 잘 안다 이거야, 씨발. 아, 씨. 일단 수학 끝났어. 그 다음날 갔어. 오늘은 국어 한 날이야. 또 열심히 안 들어. 왜? 좆도 하나도 몰라. 4등급이거든. 하나도 몰라서 오늘은 막 열심히 안 들어. 다시 봤다 이거지. 뭐야 이거. 봤더니 85가 수학은 100이야. 국어는 막 40점 막 이래. 막 그런 것들인 거야. 이게 평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값들이 얼마나 평균과 가까운 값이었냐는 거지. 됐어?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봐봐. 잘 생각해봐. 윤지우가 85점을 맞았다고 평균을 85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되니? 이게 과목별로 차이가 너무 커서 가르치기가 불편할 거 아니야. 맞지? 되니? 영인이를 가르치려고 갔어. 평균 60점이래. 아, 비슷해. 다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다 딱 한 60점대야. 가르치기 편하겠죠. 딱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할 거니까. 영인이도 좋아하겠지. 아,
딱 나의 수준에 맞게 다 해주시는구나. 오케이? 됐니?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평균과의 떨어진 정도도 중요하다는 거야. 돼? 됐니? 그걸 뭐라 불러? 산포도라고 불러. 평균과 떨어진 정도. 됐니? 분산된, 분포된 정도를 보겠다는 거. 됐니? 헤이. 편차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편차는 평균과의 떨어진 정도를 보겠다는 거. 됐니? 즉, 별량 빼기 평균을 보겠다는 거. 됐니? 됐어? 자, 근데 그럼 봐봐. 편차들의 총합은 몇일까? 0. 그지? 왜? 평균이 여기야, 얘들아. 헤이, 평균이 여기야. 그 말은 평균보다 작은 값이 요만큼 있었으면 그만큼 또 평균보다 큰 값이 요만큼 있었으니까 여기 가운데 여기였겠지. 그럼 여기는 편차가 마이너스고 여긴 편차가 플러스였을 거 아니야. 그걸 다 더하면 몇이었을 거야? 0이었다는 거죠. 어떤 자료든지 편차들의 합은 총 몇이야? 0이야. 됐어요? 되니? 오케이. 그러면 그냥 편차로는 뭘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래서 분산이란 걸 구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낼 거야. 마이너스가 문제였다 이거죠. 제곱하면 다 플러스 되잖아. 돼? 되겠니?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냅니다. 근데 하나 더 있죠. 이걸 정리해봤더니 이런 게 된대. 대평, 평제. 기억나나요? 변량을 제곱해. 되니? 그것들의 평균을 내. 빼기 평균을 뭐해? 제곱해. 그러면 분산이 된대요. 분산의 제2정이라고 얘기해. 이걸 정리한 게 얘야. 그러니까 얘를 정리했을 때 이것도 도출되더라. 분산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구할 건데 중3 때는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썼거든. 고등학교 때는 거의 이 방법을 써요. 그게 더 편해서 그래. 계산하기에. 오케이? 돼? 그리고 어쨌거나 분산이란 건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냈잖아. 되니? 그럼 제곱하면 자료가 되게 어쨌거나 커졌거나 아니면 0과 1 사이의 자료라면 제곱하면 더 되게 작아졌겠지. 자료가 뭐에 됐어? 왜곡됐다고. 돼? 그걸 다시 맞춰줄 거야. 자료가 왜곡됐다는 게 크기가 왜곡됐을 수 있어. 되게 커졌거나 되게 작아졌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뭐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되니? 길이에 대한 자료를 모았어. 센티미터를 모았어. 근데 그걸 제곱하면 제곱 센티미터잖아. 넓이에 관한 얘기가 바뀌어 그지? 단위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 단위의 왜곡일 수도 있어. 됐니? 제곱하면. 됐니? 오케이. 다시 원래대로 돌릴 거야. 표준 편차. 분산의 루트를 씌우는. 되니? 얘가 분산을 보통 V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는데 그건 루트 V가 될 거야. 되니? 되셨나요? 평균. 자, 고등학교 땐 다행히 평균만 물어봐요. 분산 표준 편차는 물어봅니다. 계속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계속 구할 거야. 고등학교 수학에서. 됐어? 오케이? 됐죠? 자, 마지막. 그러면 내가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했으면 이 자료의 성격을 판단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
됐니? 그럼 그걸 갖고 뭐 할 거야? 활용할 거라고. 됐니? 주로 어떻게 활용하냐면 첫 번째, 다른 자료와 비교할 거야. 돼? 됐니? 자, 다른 자료와 비교한다는 게 이 얘기야. 윤지우랑 김정훈이 맨날 서로 막 뭐라 뭐라 하지. 윤지우는 뭐라 그래? 총합은 내가 1등이다. 내가 널 이겼다. 김정훈은 이번이 100점이니까 내가 이긴 거다. 그러고 있잖아. 헤이, 헤이. 누가 이긴 거야? 누가 이긴 거야? 퍼센트를 봐야 되는 거야. 퍼센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헤이, 들어봐.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게. 조은성이 시험을 봤어. 오케이? 조은성이 시험을 봤는데, 자기 이거에 80점 맞아. 아, 드디어 막, 역시 내가 막 최고래. 존나 꺼들었대. 네? 옆 학교에 다니는 태랑이가 왔어. 존나 시무룩해. 이거 60점 맞았어. 조은성이 막 존나 옆에서 놀려. 김태랑.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조은성이 이제 공부를 이제 잘하는구나. 태랑이는 못하는구나. 막 생각을 했어. 오케이? 근데 성적표가 나온 거야. 왜? 알고 봤더니 은성이네 학교는 이번 수학이 거의 뭐 이제 기본 지능 시험이었던 거야. 평균이 95점이 80점 맞았어. 태랑이네 학교는 태랑이네 학교는 미친 거야. 지네 학교가 무슨 뭐 대치 있는 학교인 줄 알아. 평균이 40점이었어. 어때? 조은성은 평균보다 한참 아래야. 태랑이는 평균보다 한참 위야. 즉, 학교 내에서 태랑이는 상위 몇 프로, 은성이는 상위 하위 몇 프로. 그럴 거 아니야. 진짜는 누가 더 잘 본 거야? 태랑이가 잘 본 거지. 그지? 그냥 액면 그대로 비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뭘로 아까 얘기했어. 뭘로 비교해야 되는 거야? 퍼센트로 비교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김정은 손을 들어주는 거야. 멍충아. 등수가, 어? 수행 1점은 플러스를 하면은 그러니까 수행, 못해까지 올라오죠. 병신아, 중학교 때부터 그걸, 그러니까, 돼? 자, 다른 자료와 비교를 할 건데, 그냥 액면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거죠. 되니? 그러면 그 자료를 변환해야 돼, 일단. 각각의 자료를 변환을 해야 돼, 되니? 여기서 자료의 변환이라는 게 나와요. 되니? 그 자료의 변환에서 이 변환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표준화 Z라는 게 있어. 되니? 표준화 Z는 평균을 0으로 만드는 작업이야. 되니? 분산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작업이야,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Z값이 네가 몇이고 네가 몇이냐라는 거야. Z값이 높을수록 상위 몇 프로다 이거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표준화 Z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변환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변환 표준 T라는 게 있어. 수능 보면 얘들아, 니네 수능을 보면 거기에 원점수도 나오지만 표준 점수라고 써 있어. 오케이? 표준 점수가 표준 점수로 따졌을 때 평균이 100점이야. IQ도 니네 마찬가지야. 평균이 100이지. 그치? 그러니까 100보다 떨어지면 평균보다 못한 사람인 거지. 100보다 높으면 평균보다 높은 사람인 거고. 돼? 됐니? 원래 Z는 평균이 0이고 분산표준 편차가 1이었잖아. 그걸 또 변환시켜서 평균을 100으로 만들고 분산표준 편차도 좀 변화를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헤이. 국어, 수학, 영어 이게 다 점수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의 표준 점수가 있어. 되니? 돼? 평균을 100으로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이번에 국어가 난이도가 쉬웠어. 수학이 난이도가 어려웠어. 오케이? 근데 어려운 시험에서 잘 본 애들을 좀 더 쳐줘야 될 거 아니야. 점수를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수학에서 저 분산표준 편차를 키워. 되니? 그러면 내가 수학에서 잘 보면 내가 수학을 더 잘 봤으면 수학에서 점수를 높였으면 그 표준 점수가 되게 높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었을 때 수학 만점이 표준 점수가 150 몇 점, 160 몇 점까지 갈 때도 있었어. 보통 한 140 몇 점? 요런데. 수학이 진짜 어릴 때 막 그렇게 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수학을 잘 본 애들을 더 쳐주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대학을 갈 때는 그 표준 점수들로 산출이 돼. 내 점수가, 걔네가 내 점수를 책정을 할 때 그 표준 점수로 책정을 해.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국어가 어려웠으면 그 국어의 표준 점수가 되게 높아지겠지. 국어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되게 높아지겠지. 뭐 그런 짓들을 하는 거야. 알겠니? 돼? 또 하나? 자료의 일부를 보고 되니? 전체 자료를 내가 몰라. 자료에 뭐만 알아? 일부만 알아. 알겠니? 되니? 전체를 추정하는 얘기도 나와. 되니? 내가 일부밖에 몰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어.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전구 회사 사장이야. 돼? 정부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가 광고를 하고 싶어.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전구는 평균 수명 시간이 몇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그걸 모든 전구를 다 조사하려 치면 어떻게 돼? 난 망해. 팔 게 없는데? 그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일부만 추출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 되니?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걸 토대로 전체가 어떨 것이야 라고 추정을 해. 그게 맨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이야. 되니? 됐어? 일부를 보고 전체를 예측하는. 이게 맨 마지막 단원이기도 하고 어려워요. 어려워. 되니? 여기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추정이잖아. 틀릴 수도 있지. 그 추정이. 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내 이재용이야. 뭐가 궁금해? 새로 갤럭시를 낼 거야. 갤럭시 새 시리즈를 낼 거야. 되니? 그게 얼마나 팔릴지가 궁금해. 돼? 이제 일단 우리나라에서 몇 대가 팔릴까가 궁금해. 그럼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량을 확보해야겠지. 어느 정도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실제 팔리는 것보다 좀 적게 내가 만들어. 그럼 욕 먹겠지.
왜 안 내놓냐? 반대로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 안 팔려. 이거 만드는데 다 돈이었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럼 적정한 대수를 내가 좀 궁금해 하겠지. 어느 정도를 공장에 돌려서 만들어야 될까를 궁금해 할 거 아니야. 됐어? 자,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 새 제품이 얼마나 팔릴까? 물어봤어. 조은성이, 120만 대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 말을 듣고 내가 뭐라 그래? You fire. 너 해고야. 왜? 쥐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딱 120만 대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지? 돼. 되니? 자, 두 번째. 그럼 김태랑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 20만 대에서 200만 대 사이. 너도 해고야. 왜? 그건 나도 하겠다, 이 새끼야. 그잖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겠지. 됐어? 됐니? 자, 김정훈이 나한테 와. 돼? 김정훈이 나한테 와서 한 90만 대에서 110만 대 정도 팔릴 것 같습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 그리고 어 그럼 내가 그 다음 궁금한 말은 뭐야? 네 말이 맞은 확률이 몇 프로야? 라고 물어보겠지. 됐니? 됐어? 자, 그걸 뭐라 부르냐면 신뢰도라고 불러. 내 말이 맞을 확률이 9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아, 오케이, 알겠어. 됐니? 이거 돼? 잘 봐. 그 다음에 근데 윤지호가 왔어. 윤지호가 왔어. 나한테 또 막 얘기를 해.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얘기해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0만 대에서 110만 대가 팔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되니? 네 말이 맞을 확률은 몇인데? 99%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됐어? 자, 잠깐만. 잠깐만. 내 입장에선 정훈이 자료가 좋아, 지우 자료가 좋아. 뭐가, 뭐가 더 좋다고 판단돼? 지우. 왜? 저 새끼 99%거든. 저 새끼 말 95%잖아. 착각이야. 보통 회사들은 다 95%를 선호해. 왜냐면, 들어봐. 들어봐. 95%고 99%잖아. 정확성은 여기가 더 높지. 근데 그만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얘는, 쟤는 조사를, 오케이? 조사를 요만큼 한 거야. 되니? 근데 95%에서 99%로 늘릴 거야. 정확도를. 그럼 이만큼을 조사해야 돼. 결론. 비용이 많이 돼. 오케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95%도 충분히 많은 확률인데 대다수의 사기업들은 95%의 신뢰도를 선호해. 알겠니? 그럼 99%를 신뢰하는 기관들이 있어. 뭐? 정부 공공기관. 걔네는 틀리면 안 되거든. 걔네는 정확도가 중요하거든. 사기업들은 비용들이 중요해. 알겠지? 그런 얘기들이 나와. 마지막 통계적 추정이야. 이러면서 끝나. 알겠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야. 요 얘기부터 하겠지. 요 얘기부터 들어갈 거야. 알겠니? 자, 빨리 나갈 거야. 다음 시간에. 알겠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얘기가 스토리 라인이 좀 잡혀 있으면 좀 빨라질 거야. 알겠지? 오케이.